로봇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AI 데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한번 드렸고 어제도 AI 데이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30일에 미국에서 열리고요. 미국 시각으로 30일에 열리고 우리 시각으로 보면 1일 날 오전 한 11시쯤 아마 생방송으로 유튜브 등으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 보시겠지만 미리 어떤 것들이 핵심이고 또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에서 개발한다고 하는 로봇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작년 AI 데이 파트 1에서 이제 테슬라에서 로봇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네. 공개를 했던 이제 청사진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AI 파트 2에서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프로토타입이 공개될 예정으로 있고요.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상용화 이전의 단계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시제품 단계일 거고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프로토타입만 가지고도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 이제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은 로봇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력을 요구를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미래에 다가간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진짜 사람 모양의 로봇이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산업 생산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약간 사람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건 사람이 들어가서 춤추고 있는 영상이네요. 네. 네. 아무튼 저런 정도의 로봇을 개발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을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현대차도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로봇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왜 로봇에 이렇게 관심을 쓰는 걸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에 관해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 현대차는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이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 이런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해 나아갈 것이고 네. 또 올해 이제 초에 있었던 CES에서 공개했던 그런 컨셉들을 확인을 해 보면 이제 단순히 자동차 저희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 자동차 안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얘기했던 게 이제 메타버스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 이제 현실 세계,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체로 로봇을 활용하겠다라고 그런 컨셉을 공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좀 로봇을 이제 어떠한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죠. 지금 샤오미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도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합류한 상태인데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죠. 일단은 샤오미가 이제 네. 저희 테슬라 옵티머스 이제 테슬라 봇에 앞서서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여러 가지 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보여줬던 것들은 이제 중국 기업들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까운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시사를 했던 것 같고 네. 이게 단순히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이제 글로벌 좀 로봇 선도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과 같은 이제 신흥 국가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전체적으로 이제 레벨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근데 로봇 업체들하고 테슬라의 이 로봇 휴머노이드 개발하고는 큰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한 2주 전쯤에 언론에서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의 수혜가 돌아올 거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중국으로 제조를 맡겼던 걸 중국에 못 맡기고 한국으로 가져온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당한 논리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IRA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 좀 숨은 수혜주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로봇이 IRA의 수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IRA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배터리 공장들이 좀 신규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들이 좀 많이 창출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라 기업들의 부담이 오히려 좀 더 가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은 이제 이런 이제 이제 부족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로봇과 같은 자동화 설비들을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저희 로봇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계속 물가가 높은 상황에 노출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자동화, 결국엔 로봇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정부에서도 로봇 지능 정책을 4분기에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걸로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좀 제 간단한 추측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지난해 과거와 좀 유사한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저희 로봇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로봇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의 보급을 위한 네.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같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로봇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을 좀 철폐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양연구원님이 그럼 보실 때 이런 대외 환경,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국내 로봇 산업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결국은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이 실제로 쓰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환경은 긍정적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일자리도 부족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인건비들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면서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서 로봇 기술도 발전하고 로봇 가격도 점차 떨어지면서 실제로 로봇들이 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추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좀 로봇 산업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열렸고 그렇다면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각각 생산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디는 뭐 서비스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로봇 회사 중에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협동 로봇 분야에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뭐 저희 협동 로봇이 이제 많이는 알려졌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다라고 할 수 있고 과거에 산업용 로봇이 여러 가지 제조 현장에 좀 국한돼서 쓰였다라 하면은 네. 저희 협동 로봇은 제조 현장에서도 쓰이지만 저희 뭐 서비스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라든지 뭐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이런 서비스 현장까지 그 활동 영역을 좀 확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의 좀 범용성을 많이 높이는 그런 로봇 유형이다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인데 이게 약간 영역이 확대되면서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양연구원님께서 쓴 리포트가 감속기와 관련된 리포트였습니다. 네. 로봇 중에서도 감속기를 핵심 부품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에 쓰이는 부품, 이제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터라든지 제어기기, 센서, 그리고 감속기 네. 이러한 부품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뭐 각각 부품들 다 매력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감속기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속기는 이제 모터랑 결합이 되어서 쓰이는 부품이고요. 모터에 약한 힘을 키워주는 그러한 이제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로봇이 힘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속기는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도 보통 한 40% 정도 차지를 하면서 상당히 크고 애초에 그리고 로봇 용도로 많이 쓰이면서 중요도가 크고 또 수익성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 부품 대비 비교를 했을 때 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속기도 종류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더 주목할 게 있다라고 아마 보고서에 쓰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감속기에 이제 로봇에 쓰이는 감속기는 크게 하모닉 드라이브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이 두 가지 종류가 많이 쓰이게 네. 되는데요. 보통 저희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감속기 6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하모닉 드라이브가 3개 그리고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3개 이렇게 3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로봇이 커지면은 이제 중대형 감속기라고 할 수 있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비중이 커지고 반대로 로봇이 작아지면은 이제 소형 감속기인 하모닉 드라이브의 비중이 커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협동 로봇과 같은 소형 로봇들이 계속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점차 로봇의 크기들이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모닉 드라이브 소형 감속기의 비중이 많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 소형 감속기인 하모닉 드라이브의 매력이 더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모닉 드라이브 생산하는 회사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국내에서는 네. 이제 저희 SPG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이번 10월에는 이제 그 SBB 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또 이제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SBB 테크라는 회사가 곧 산장된다. 네, 그럼 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로봇은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저희가 또 관심 가질 만한 회사가 있나요? 지난번 출연하실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탑픽으로 소개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은 저희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둘 다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기술력, 뭐 지금은 상장 종목 중에서 협동 로봇을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기술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족 보행 로봇에 대한 사업들도 좀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 그 다음이 SPG 뭐 이렇게 순서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SBB 테크 곧 상장한다는 회사는 어떻게 IPO에 투자자분들이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자체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작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테슬라에서 이제 공개하는 이번에 이제 테슬라 봇 같은 경우도 사실 감속기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감속기가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감속기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무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SBB 테크에도 좀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과 로봇 얘기 같이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